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건 번호 2023원 마천 310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등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서 우리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평가했는데 이것을 공시가격의 140%로 낮춰버린 겁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한 번 더 강화됩니다. 이번에는 전세 가율 상한을 손봤습니다. 원래는 주택 가격의 10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90%로 낮춘 것입니다. 결국 계산을 해보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은 공시가격의 126%가 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140%, 90%, 126%. 청구인들의 주장.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들,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낮추다 보니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전세계약은 사실상 무효처럼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전세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뭉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재의 결론은 각하. 즉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다. 임대인은 그로 인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자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다. 임대인은 자기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4. 핵심 쟁점 풀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기 관련성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임대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고 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차인이 불안해하니까 자연스럽게 임대인도 전세금을 낮춰야만 계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겁니다. 5. 헌재의 최종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부적법하다 판단했고 2023년 12월 2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들이 주장한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 임차인이라면 몰라도 임대인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헌재의 최종 입장입니다. 6.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공시가격의 150%, 140%, 전세가율 100%, 90%.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 공시가격의 126%.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점. 헌법소원의 자기 관련성. 헌법소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임대인들이 주장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각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임차인 보호 정책의 방향,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자기 관련성 개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판례와 결정을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판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실생활 법정보 습득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요. 사건 2023원 마천 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등 취소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일 2023 12 20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연립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야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2023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이체권 등의 합계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126%, 140%, 9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방안 발표행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련 내부 규정 중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 9 1 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심사 시 고려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종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한 조치 이하 공시가격 적용 비율 하향 조치라 한다. 2023 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 조치 이하 전세가율 하향 조치라 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 하향 조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전세보증 심사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규정한 부분과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이야 이 사건 내규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낮아져 더 이상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입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이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